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7일 토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로 인해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들이 가족과의 재회는 물론 일상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의 핵심 법안을 비판하자 트럼프는 머스크를 강하게 비난하며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에서 트럼프를 공개 저격하며 양측의 갈등이 정치와 미디어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 전역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해 민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 이민 당국이 지부티의 컨테이너에 사람들을 가두어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입국을 제한하자 하버드대가 법원에 제소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추방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살바도르인이 미국에서 다시 기소돼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뿔소의 뿔을 잘라 밀렵을 막는 디호닝 조치가 생존율을 높였지만 윤리적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경한 이민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무려 19개 나라를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여행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논란도 상당합니다. 자세한 내용 유미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미정 리포터, 어떤 나라들이 대상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총 19개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가운데 12개국은 전면 입국 금지, 나머지 7개국은 부분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전면 금지 대상에는 IT, 이란,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분쟁 또는 치안 불안이 심각한 국가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죠? 이번 조치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 초반에도 무슬림 국가 중심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당시에는 법원에서 위헌 논란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때의 법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법적 문구와 절차를 훨씬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 특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명령이 국가 안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갈려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요? 네, 공화당 내에서도 이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마이클 롤러 하원 의원은 IT의 인도적 위기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롤러 의원은 IT계 이민자가 많은 허드슨밸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쟁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실제 소송 움직임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를 울 비롯한 이민자 인권단체들이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령이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라는 기존 주장보다는 특정 국가의 안보관리 미비를 이유로 한 점에서 법적 방어력이 더 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성 여부나 형평성 문제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영사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지 영사관들은 당장 이번 조치의 시행을 앞두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부 영사는 조치 시점조차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고 지금도 국무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에 예약된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하되 긴급 비자나 신속 처리 요청은 모두 거부하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정책연구기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 25천 건의 가족 초청 비자, 10만 건의 관광사업 비자, 1만 건의 유학생 비자, 그리고 약 2,400건의 교환 프로그램 비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재결합이나 취업 목적의 이민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층 정교한 방식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적, 법적 파장이 얼마나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9개국 대상 입국 금지 조치로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졸지에 이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정착해 삶을 일군 이들은 이제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조차 함께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지의 이민자들은 이번 조치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준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하이티, 아프간, 이란, 소말리아 출신들은 가족과 떨어질까 두려워 외출도 삼가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는 단순한 안보 정책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미국에서의 꿈을 멈추게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면 충돌이 공화당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핵심 세금 이민 법안을 폐지하자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향해 미쳤다고 비난하며 연방계약 중단까지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당의 리더로 지지하면서도 두 인물이 화해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선 유명 보수 인플루언서들도 양측으로 갈라섰고, 백악관은 트럼프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전히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가며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SNS 플랫폼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과거엔 트럼프의 정치 후원자 1호였지만 이제는 2억 2천만 팔로워 앞에서 조롱, 비난, 폭로를 퍼붓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법안과 성향을 구역질나는 사기극이라고 부르며 탄핵과 제3당 창당까지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도 맞불을 놓으며 머스크의 정부 계약을 끊겠다고 경고했고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싸움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권력자 두 명이 각자의 플랫폼을 무기로 싸우는 정치 미디어 대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 서부 도시까지 공격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사용된 무기는 드론 400기, 미사일 40여 기에 달하며 에너지 시설과 민간 인프라가 손상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폭격기 기지를 선제 타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을 놀이터에서 싸우는 아이들에 비유하며 자제 요청은 했지만 개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키이우와 서부 도시 루츠크, 테르노필 등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 이민당국이 추방자들을 아프리카 지부티의 미 해군기지 안 속에 컨테이너에 가두면서 아이스 요원 11명과 추방자 8명이 말라리아와 로켓 공격 위협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범죄자들로 연방 판사의 반인도적 추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부티로 보내졌습니다. 현지는 100도를 넘는 고온과 오염된 공기, 의약품 부족까지 겹쳐 요원과 디테인이 모두 건강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이 안보를 해친다며 반발했고, 멕시코 대통령은 절차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법적, 외교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 선언을 발동하자 하버드가 즉각 법원에 제소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연방법원은 이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지만 하버드는 최대 4분의 1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비자 취소와 추방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구비 22억 달러를 동결하고 비자 심사를 압박하여 사실상 학문적 자유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 자율성을 내세워 싸우고 있으며 전 세계 인재 유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갱단 감옥으로 잘못 추방됐던 살바도르 출신 킬마르 아브레고 갈시아에게
인신 밀매 혐의를 적용하며 그의 처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테네시에서의 단순 교통 정지 사건이 기소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미국 내에서 기소될 수 있고 또 다른 국가로 재추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그를 엘살바도르로 보낸 조치는 잘못이었다고 판시하고 그의 송환을 지시했습니다. 가르시아는 메릴랜드에 거주하며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합법 체류자였고 엘살바도르의 송환은 현존하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다시 미국으로 송환돼 미 당국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보존지 8곳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코풀소의 뿔을 사전에 잘라내는 디호닝 조치가 밀렵을 무려 78%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뿔은 신경이 없어 잘라도 통증이 없고 몇 년 내에 다시 자라며 이 방식은 고가의 감시 장비보다 비용 효과가 크고 실질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필수적 악으로 여겨지며 뿔 없는 코풀소는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는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죽은 코풀소보다는 뿔 없는 살아있는 코풀소가 낫다는 절박한 현실이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면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